사피엔스 작가로 유명한 그 역사학자이죠.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변치 않는 사실이다. 제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식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초등 입학할 때 이제 한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고 또 이제 교육 정보도 많이 얻고 또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경험도 쌓으면서 또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육의 이제 철학이나 그 인생의 뭐 지향점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 좀 유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들이 계속 변하고 제가 얻는 정보들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도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 뭔가 변화되는 것들도 이전에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고 교육 정책들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아이의 상태도 바뀌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경험도 아이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교육 철학도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철학을 이제 세우다 보니까 그보다 먼저 내가 교육도 인생의 어떤 일부분이니까 인생 철학을 좀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 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던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30대 정도까지는 굉장히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고 아이를 좀 한참 키우기 시작한 뭐 40대쯤부터 인생의 의미나 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현존하는 분들이 아닌 앞서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철학자의 책들을 종종 읽고 있어요. 뭐 나라나 시대나 업적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름 인생에서 해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 그리고 진지하게 뭔가 인생을 고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북카페를 갔다가 우연히 이 책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온 책인데 소크라테스 외에 현자들의 인생 철학을 좀 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실 읽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삶과 지혜가 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여러 변론들을 이렇게 직접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3차 변론까지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변명에 대한 거긴 한데 인생의 통찰 깊이가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읽게 됐고 여기에 이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사실 철학자인데 철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은 철학을 많이 하는 황제인 개념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일기처럼 매일매일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명상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뭐 상황도 다르고 우리랑 접목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인생과 생각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범상치 않은 분들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철학이 사실 이제 제대로 뭐 좀 없다면 아이에게도 내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알려주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계속 나도 좀 발전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단계도 높여가면서 더 좀 다른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 인생의 어떤 부분이자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사실 한 뭐 10년, 길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20년 그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인생 철학이나 뭐 가치관, 지향점을 뭔가 내가 정립을 하면 그러면 아이에게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교육을 하는 목적이나 지향점이 개인마다 사실은 다 다른데 이런 위대한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인생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인생의 목표는 이거니까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어렴풋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서 저도 제가 경험한 부분이 아주 인생의 일부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 경험에 뭔가 비춰지는 것도 일부. 그래서 다른 좀 지혜로운 어떤 가치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사실 철학자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미 있는 철학을 갖게 하면 아이가 인생이 뭐 사실 이렇게 평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진 인생에 있어서 아이가 겪어가면서도 계속 내가 생각했던 건 이 부분이니까 정보나 지식은 사실 되게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빨리 깨닫게 되면 아이 역시 본인이 생각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좀 철학이 담기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조금 더 살아보다 보면 계속 철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즘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아이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또 교육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잖아. 근데 철학이 사실 그냥 일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하는데 어떤 순간순간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게 철학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뭐 스며드는 순간 해가지고 이 책을 잡게 됐는데 사실 예전부터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그냥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잖아. 되게 깊이 있게 몰랐는데 이분의 이렇게 철학을 보면서 그냥 평생 어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말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뭐 이런 건 거야. 책 하나 안 남기고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나 이러면서 궁금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한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좀 사람을 많이 대할 수도 없었잖아. 그리고 나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의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행복할 때는 사실은 인생의 큰 깊이를 못 느꼈던 것 같거든. 이게 전쟁통에서 사실은 쓴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거의 긴 기간 동안 이제 수년간 계속 이렇게 쓰면서 마음을 다잡은 그런 거지. 딸은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우리도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북한이 또 있고 뭐 이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더라고. 정신이 어지럽거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럴 때 좀 내 인생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생각했거든. 이 책이 이제 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향연은 막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말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되게 잘 알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겠다 되게 생각했고 그 전에 이제 부모님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그 크리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변론을 막 하는 것들이 나와. 근데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은 어쩜 글로 써도 되게 어려운 건데 말로 이렇게 긴 장문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깨달음이 여기 이제 막 나와. 뭐 여기 재물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나오고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본인이 이제 떠나기 직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얘기들을 읽으면서 진짜
통찰이 있다는 것과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